안녕하세요. 행복론 제3강 2일 4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달과 육펜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소명이나 또는 이제 봉사와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갈등들이나 고민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갑자기 이제 생각났던 책이 이 강신주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책이 좀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그 자본주의적 욕망을 갖고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왜냐하면 이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가 생기는데 그 욕구가 이제 만족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만족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제 지치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철학 또는 이제 우리가 행복론을 배우는 이제 그 방향도 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로부터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인간이 조금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절판돼 가지고 없을 거예요. 혹시 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라면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지금 오늘 강의는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과 이것과 관련된 이제 그 강의를 동영상 강의에서 좀 요약된 핵심적인 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굉장히 위험한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계속 욕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좌파 정권에서 또는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나 이 물욕 이런 어떤 탐심들을 욕하지만 자신들에게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대자본들가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꿈들을 이제 가지고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소원이 있다라면 자기들이 이제 강남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관하게 주어질 수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사회적 불평등의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면 또 자기는 이제 얼마든지 그런 어떤 내노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끔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욕망들을 이제 꿈꾸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뭐 유괴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유괴범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목숨하고 돈하고 바꾸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받을 수 없다라면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가 전혀 없다라면 누구나 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범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목숨이라고 하는 게 아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많은 돈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자본주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제 인륜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철학을 통해서 또는 예술을 통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성복 시인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로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몇 가지 경구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흔히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조금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사색을 하고 또 사색을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주제들을 좀 던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삶은 느낌에서 사실로, 또 위험에서 안전으로 끊임없는 이행이다. 예술이 진정한 삶을 보존하기 위한 시도라면 예술은 일상적인 삶과는 반대로 진행될 것이다.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 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역할, 우리가 이제 행복론을 공부하는 이제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거꾸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철학의 의무 또는 이제 인문학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생경하거나 희소하거나 그런 어떤 느낌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다 보면 그게 마치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인데, 그 충격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사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뭐 거짓말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자신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예술이 하는 일 또는 철학이 하는 일, 또 이제 행복론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거꾸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에서 그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당연한 이치에서 굉장히 생경한, 굉장히 쇼크했던,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그런 요소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연애죠.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이 남자, 이 여자, 설렘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도 있고,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평생 그 진정한 어떤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처음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자, 그러나 이제 한 결혼해서 한 10년 차 되게 되면, 10년이나 20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서로 말할 필요가 없는 가구가 되는 거죠. 도종환 이제 시인이 가족끼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행복론을 이제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그런 어떤 자본주의, 또 돈에 대한 생각, 또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다시 반성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 보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기준들, 새로운 생각들을 좀 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철학을 공부하는, 행복론을 공부하는 이제 그 자세가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낯설고 위험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정말 지극히 당연한 입장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사실로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가슴이 뛰지 않아요. 흥분하지 않아요. 뭔가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에 한 번 정도는 빠져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그 생경한 느낌, 또 굉장히 가슴 벅찬 이런 어떤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유럽 애들도 그렇고 뭐 미국 애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에 올라갈 때 우리가 보통 갭 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1년 정도 애들이 휴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경험들을 쌓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갭 이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세르비아에서 살 때 그 세르비아 공항에 이제 그런 애들이 와서 이제 한번 만나봤던 경험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이제 왜 이런 걸 하냐고 이제 물어보고, 또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이제 미국의 좋은 대학들이에요. 동부의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인데, 애들이 와서 영어도 가르쳐 주고, 뭐 물도 우물도 파고, 도로 공사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벽에 이제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자, 자신들이 12년 뭐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그런 어떤 굉장히 정규 과정을 마치고 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떠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 또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좀 가슴이 다시 뛰는 벅찬 그런 어떤 기분을 느끼는 어떤 희열감을 가지고 어떤 봉사의 기회를 통해서 또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자신의 심장이 뛰는 이제 이런 어떤 현장에 가고 싶어하는 또 현장에 남아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행복론 수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위험에 빠뜨려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다시 한번 그 멈췄던 심장, 사라졌던 그런 희열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짜릿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해 버리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뛰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돈으로 맞춰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생각들을 다 돈으로 맞춰버리게 되고 돈이 얼마 있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돈을 또 갖는 이유도 이것이 어느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목적을 실현하거나 어떤 소명을 실현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우월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 단순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려고 하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는 이런 방식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훈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 조카들이 있을 때, 뭐 2살, 3살 때 뭐 돈을 10,000원을 주건 50,000원을 주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세배를 하거나 절을 하는 것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 뭔지를 몰라요. 애들에게 이 뭐 5만 원권 또 이제 10,000원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단순하게 그냥 도화지와 같은 종이 조각으로 생각을 하지 이게 어떤 이 종이 조각 이상의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해서 또 그런 것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이제 어떤 심부름을 하거나 이제 절을 하거나 그렇진 않죠.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종이 조각이 단순하게 종이 조각이 아니다. 그 이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서서히 이 자본주의 체계에 동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 한번 꺼내 놓고 한번 찢어 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대부분 다 못 찢어요. 찢고 싶지가 않겠죠. 왜? 이건 단순하게 종이 조각이 아닌 거죠.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이제 훈련이 되어서 이 돈을 섬기는 종교인이 된 거죠. 자, 이제 발터 베냐민은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미학자이자 예술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는 세속화된 종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도 싫어하고 뭐 불교도 싫어하고 종교가 굉장히 그 인간을 협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인간을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로 이제 만든다고 많이 비판할 텐데 여러분들은 돈 앞에서 쩔쩔 매는 사람이 되었죠.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 고대 중동에 뭐 만몬신, 바알신, 뭐 이런 아세라신이 있는데 그 아세라신은 보면 그 여자 신인데 가슴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가슴을 통해서 그 젖을 통해서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그 기분이 우쭐해지고 또 돈을 쓰게 될 때 굉장히 극도의 쾌락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굽실거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뭐 그 BMW나 벤츠를 살 때 왜 그런 고급차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존경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려고 스펙을 쌓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스펙을 쌓는 것은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공사에서, 또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합한 상품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펙을 쌓는 것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정말 열심히 보여주고 열띤 토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면접 준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그룹 토의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원하는 대로, 자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계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전혀 이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스와힐리어를 만약에 입사 시험 과목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뭐 99%는 또 이거를 공부하겠죠.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것을 이제 스와힐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는 그 주인과 노예를 이렇게 구분해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고, 자,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강요했을 때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노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상품으로 만드는 순간,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펙을 늘려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여러분 도서관 가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뭐 대기업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뭐 이과 문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죠.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팔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품 가치들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앞에서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행복한 걸 할 수 있는 사회,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좋은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재벌, 이제 이 큰 회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의 이제 소모품처럼 배터리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판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자,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면 지금 그 자신들이 그 매트릭스가 만들어주고 있는 그 허상 속에서 뭔가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매트릭스가 인간들을 배터리로 사용하면서 그런 어떤 착각들을 머릿속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고급 음식점에 가서 또는 이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는 여행하는 이런 어떤 꿈들을 꾸게 되는데, 실제로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의 배터리로 사용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부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죠. 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자본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나기 쉽지 않은, 자, 근데 자본주의가 17세기 이후에 나타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몇백 년 되지 않는 거죠. 거의 한 400년, 5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들은 2차 대전 이후 불과 이제 50년, 6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렇게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리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돈을 갖게 되면 자유롭다라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본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이 주는 자신감, 이것은 어마어마하죠.
돈을 여러분들이 소주머니에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아빠나 엄마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흔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밥도 사줄 수도 있고 옷도 사줄 수도 있고 데이트 비용도 투덜투덜 하지 않으면서 다 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또 좋아하는 이유,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돈이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지도 않죠. 그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율이 거의 40% 50%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제 돈 문제와 많이 관련돼 있어요. 불륜 아니면 이제 이 돈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불륜 이후에도 또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얼마를 서로 이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또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돈을 가지지 않았을 때, 또 여러분들이 아무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돈을 갖지 못했을 때도 과연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그때에도 같이 가줄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가?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간 이하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결혼정보회사, 뭐 이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가 아니고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 중에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기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돼 있죠. 이런 어떤 스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고기를 구매할 때,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또 우리가 이제 계속 면접 입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매번 낙방을 할 때, 자,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힘들어할 때 이런 어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치고 나가고 굉장히 이제 그 성적도 좋고 스펙도 좋고 그래서 빨리 취업도 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고 그렇지만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수죠. 항상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계속 떨어지고 계속 배제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가요? 아, 너는 이제 실력이 없는 건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너도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배제하는 건가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대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죠.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남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어떤 짐을 어쩔 수 없이 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갈등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사람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람들, 정말로 중요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또는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붕괴되었을 때 항상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내 친구인지 내 애인인지
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이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항상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어려울 때라고 하는 건 돈이 없을 때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을 때. 자, 우리 사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획일화된 인간,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양산해내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대학에서 이제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죠. 공동체라든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죠. 얼마만큼 토익 점수가 나오느냐, 어디 뭐 스펙은 뭘 쌓고 있느냐, 어디 이제 현재에서 훈련을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배부른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배부른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아니라, 자, 대기업 총수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월급을 벌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으로부터의 탈출, 돈을 뭐 완전히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결단 또는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인간이 얼마만큼 소중한 그런 존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돈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제 방안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어떤 대한 공동체를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99.9%는 다 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노예 제도에 편입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걸 비난하지는 않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돈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그런 어떤 결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내렸더라면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대한 공동체를 좀 찾는 게 필요해요. 이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인간 중심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안에서는 이제 사랑이나 연대나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연적인 감정이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그 이성복 시인의 그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로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똑같은 시를 좀 읽어보면, 자,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으로 숙달되는 것이다. 자, 보통 우리가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랑은 거꾸로예요.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 자,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제 학문에다가 도토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서 밥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끌어올려서 입으로 배설하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랑이나 연대나 공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과 같이 공감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복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입으로 먹어서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먹어서 입으로 어떤 배설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나도 배고픈데 저 사람도 배고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거면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예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무인도에 표류가 됐을 때 애들을 잡아먹는 거, 너무 배고프니까 애들 잡아먹는 거, 또 이제 난파가 됐을 때 난파선에서 또 서로 이제 싸움하면서 서로 그 인육을 먹는 거. 자, 이것도 이제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똑같이 배고프지만 그렇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밥을 양보하죠. 자, 이게 학문으로 먹어서 입으로 배설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먹고 싶겠어요. 자기도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생리, 자신의 어떤 자연적 욕구를 거슬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리에 따라 살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구의 만족. 아까 이제 자본주의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욕망의 해소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라라고 하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뭐 남을 지배하고 싶으면 지배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적인 자연적인 생태, 이 생태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지배하고 소비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소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돌아올 어떤 혜택들을 나누어 주는 거.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어떤 사랑과 연대 또는 공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적으로 그냥 생리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어떤 사랑이 끊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물적인 이 돈을 버는 것은 앞에서 이성복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물적인 요소, 우리 DNA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그걸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면 이거를 거꾸로 해야 되는, 이제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해야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동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를 등한시하도록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아껴야 돼. 왜? 돈을 더 모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모자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봉 2억, 뭐 10억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현재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야 되고,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그 공기를 쏘이면서 산책하는 게 지금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생에 대해서, 카프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간은 돈인데 이 시간에 내가 뭔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뭔가 자본주의의 주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누군가 쫓아오고, 그 쫓아오는 그런 요구나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행복 또는 어떤 쉼, 이런 어떤 안식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애완견이 죽으면 슬퍼하는데, 그 애완견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완견이 이제 먼저 죽고 우리가 오래 더 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억하거나 기억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돈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오래 살고 또 지독하게 길게 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절대로 돈과 황금을 100%다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시황도 그렇고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포기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돈과 황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스펙을 만들어내 가야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파레토 법칙, 또 마태 효과라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더 적게 버는 것이 바로 마태 효과와 파레토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클래식 음반들이 수십 가지, 많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오지만 딱 팔리는 음반은 네 명의 작곡가들만 있어요. 바하,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나머지 수천 명의 작곡가들이나 음악가들은 뭐 CD 몇 장 팔리고 말죠. 대부분의 CD들, 음반들은 이 네 명의 작곡가들이 이 작곡한 것들이 팔리고 있죠.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이에요. 상위의 20%가 나머지 80%의 모든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80%는 남아 있는 20%를 서로 나눠 갖는 이런 어떤 슬픈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구조 또는 자본주의의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도 모르겠어요. 정말 소수의 몇 명을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이 돈이나 황금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개를 쫓아가는 거죠. 앞산에 무지개가 있어서 그 앞산까지 가면 다시 그 앞에 있는 산에 무지개가 걸려 있죠. 굉장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뛰어가지만 뛰어가다가 해가 져요.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워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본에 연연을 하면서 자본을 잡으려고 자본을 따라가려고 살다가 정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다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중에 하나가 이제 카르페 디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르페 디엠, 영어로 이제 시즈 더 데이, 이제 카르페 디엠은 라틴어인데 현재를 잡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황금을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소중한 시간들, 추억들, 어떤 이런 기억들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그래서 오늘에 있었던 소중한 오늘 내 옆에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파랑새라고 하는 그런 동화에서 보면 이제 치르치루와 미치르가 이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숲으로 들어가죠. 숲으로 들어가고 계속 매일 깊이 이제 빵조가리를 떨어뜨리면서 계속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제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방에 있었어요. 장의 방에 있는 새장에 있었죠. 나중에 깨고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고 또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 또는 뭐 애인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자신이 한 편의 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예술품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런 어떤 소중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델피에 가면 델피에 이제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신탁을 내리는 거죠. 신탁을 내리는데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신탁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제 말이 써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이제 델피 신전에 있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너 자신 알라 그러면 너 주제 파악 잘해.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라고 얘기하는데 델피 신전에 있는 신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신의 자손이고 너는 위대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알라,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 의미죠. 자,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스펙으로 돈을 갖고 있는 뭐 어떤 여유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높은 등급을 받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피 신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은 신의 자손이고 또 신의 축복이나 가호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주 찬란할 것이라고 하는 것. 시작은 미약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시를 지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총천연색으로 꾸려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는 돈에 대한 욕망은 자꾸 여러분들을 갉아먹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위대한 영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한다라면, 자, 잠시 이 돈에 대한 욕망, 돈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노예의 삶을 좀 내려놓고, 뭐 하루에 1시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하루에 대한 어떤 자긍심,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만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